안녕하십니까, 바자입니다. 오늘 진공관 앰프 회로 그리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컴포넌트 중에 코일을 그려서 아웃풋 트랜스포머를 그려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 오토캐드의 화면에서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툴즈에서 옵션에 가면 이러한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의 첫 번째 보면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경로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읽고 들어와라,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C 프로그램 파일즈 오토캐드의 W블록, 저번에 했던 이것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얘를 저는 이제 리무브를 하고 이 방안에 거기를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add. 그러면 이런 칸이 생기죠. 브라우즈 눌러서 C 드라이브를 찾아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캐드 2006 방안에 이렇게 살짝 내리면 W블록 방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어플라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화면 구성인데 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두고 제가 보여드릴 것은 컬러입니다. 컬러인데 우리가 쓰는 이 도면 그리는 곳은 모델 태블릿입니다.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가령 화이트로 바꾸면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화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라인을 그리면 그 시인성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빛이 백색으로 조사되는 가운데 여기다 라인을 그리면 눈이 작업할 때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기존 블랙으로 해 놓습니다. 그 밖에 다른 컬러로 조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셀렉트 컬러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가령 뭐 붉은색 중에 한 요 정도 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컬러로 바뀝니다. 오케이. 어플라이 클로즈. 어떤 색으로 해도 블랙보다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컬러는 그대로 블랙으로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그리고 오픈하고 세이브 할 때 플롯하고 출력할 때 관련된 거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 유저 프레퍼런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드래프팅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면 그릴 때 오토 스냅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크게 그려지고요. 크게 스냅핑이 됩니다. 그때 마킹인데 마킹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 조정을 해 놓으면 돼요. 어퍼처 사이즈는 처음에 이렇게 크로스 헤어, 이렇게 커서의 헤어가 나오는데 그 사이즈 조정하는 건데 제 컴퓨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냅 마커 컬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난 이걸로 했는데 뭐 이런 걸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셀렉션입니다. 셀렉션에서 피크박스 사이즈가 있는데 피크박스 사이즈는 크면 겹쳐지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고요. 너무 작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늘 해보고 그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립 사이즈, 이거는 이제 5스냅 걸릴 때 이렇게 딱딱 표현되는 사이즈인데 이것도 한 요 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 일로 더 가면 프로파일즈가 있는데 이거는 쓰질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오케이 하면 지금 설정한 게 저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쓰는 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커맨드 라인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드로잉하는 화면이 점점 작아지니까 불리하죠. 근데 그 전 명령은 내가 뭐 했었지? 치수가 뭐였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이렇게 올려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한 커맨드가 한 4칸 정도 나오게 이 정도로 놓고 쓰면 작업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이대로 놓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코일 그리기를 할 겁니다. 엘립스라는 명령어와 아크, 그 다음에 폴리라인 에디트, p 에디트, pe 단축키로는 엘립스는 다 엘립스입니다. 전부 다 쳐야 되는데요. 엘립스는 여기 드로잉 명령에 보면 오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뭐 아크, 서클 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엘립스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 드로우 안에 여기 보면 엘립스가 있습니다. 센터를 지정해주고 장축 뭐 이런 거 할 거니 아니면 엑시스 장축을 그리고 단축의 엔드 포인트를 찍을 거니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엘립스는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놓고 쓰면 됩니다. 디폴트가 장축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고 단축 끝부분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이 드로잉 파일은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insert 하기 전에 컴포넌트를 그리는데 저번에 드로잉 시트에서 컴포넌트가 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드로잉 시트를 찾아갑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W블록 방 안에 있는 이 A4 시트를 수정을 해줄 겁니다. 얘죠. 레이어가 현재 컴포넌트인데 콤프였는데 제가 컴포넌트로 바꿨어요. 자, 요거 일단 지우고 X 이게 콤프라고 칩시다. 어플라이 하면 이제 지워지죠. 자, 여기에 와이어라고 한 여기를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하고 뉴 레이어를 만듭니다. 뉴 레이어 여기 레이어 1이라고 써지죠. 여기에다가 C O M P O N E N T 다섯 스펠을 다 쳤어요. 컴포넌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0번 레이어 현재 레이어는 뭐 튜브로 해도 되고 0번 이렇게 해서 하여간 어플라이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스타일도 정하지 않았었죠. 스타일도 하는 김에 정하겠습니다. New 스타일 1 오케이 텍스트 에어리얼 그래서 요거는 여기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Close 스타일 1이 에어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멘전 스타일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디멘전은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만 쓰겠습니다. 얘는 드로잉 시트 A4고 얘는 그냥 저장을 하면 그 W 블록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While save 그리고 얘는 끕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그립니다. New 이 템플릿 오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름 저장하지 않은 drawing2.dwg가 됩니다. insert browse A4 시트를 불러드립니다. OK 0,0 스케일 1 이렇게 됐습니다. zoom extent 근데 zoom은 윈도우 명령 있죠. Z return W return 하면 여기서 요만한 에어리어에다가 오늘 코일을 그리려고 합니다. 코일을 그리려면 컴포넌트 방에다가 그립니다. 레이어는 바이레이어가 시안인데 레드에다가 그리겠습니다. 레드로 일단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F8이 풀렸기 때문에 F8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라인 수평원 선을 그립니다. 옵셋 1.6mm 얘를 1.6mm 1.6mm 노노 이레이즈 옵셋 2.5 옵셋 1.6 옵셋 1.25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조선을
여기에다가 엘립스를 그릴 겁니다. 이게 엘립스입니다. 엘립스를 하게 되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와 엘립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엑시스 엔드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장축을 얘기하는 거, 장축이나 단축, 장축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다가 그려 이런 뜻이거든요. 엑시스 장축의 엔드 포인트 끝부분 끝 여기, 그리고 단축이 지나가는 부분 요거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옵셋 얘를 편집을 할 겁니다. 옵셋 1.25 1.25 벌써 했네요. 그리고 얘가 1.6이니까 절반 옵셋 0.8 해서 copy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copy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지울 겁니다. 옵셋 이 부분이죠. 여기를 이번엔 옐로우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옐로우 선으로 쭉 당겨줍니다. 무브 트림 잘라줍니다. 얘 자르고 얘 자르고 얘 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코일이 돌아가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도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에다 약간 동그라미로 돌아가라 그런 표시를 좀 해주고 싶어요. 수정하는 거죠. 서클 여기에서 요 접선에 닿는 요 아크 엘립스의 면에 정확하게 접선이 되어라. 이거 그리기 어렵죠. 그럴 때 오스넷 명령에 퍼펜디큘라가 있어요. 수직이 딱 되는 지점 하나를 찍어라. 이게 PER 퍼펜디큘라에 PER을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per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 딱 접점인 지점 한 군데를 지나가는 선이 그려졌어요. 트림을 합니다. 이렇게 트림을 할 겁니다. 또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하나를 더 카피를 합니다. 얘하고 기준선을 베이스 포인트를 여길 잡아서 여기다 카피를 합니다. 트림을 합니다. 얘하고 얘를 트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립스로 그려진 드로잉은 이것이 편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편집은 폴리라인으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끝까지 묶이지 않습니다. 엘립스 선이 그래요. 그래서 얘를 아크로 다시 그릴 겁니다. 아크를 다시 그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그려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크가 이 모양 엘립스처럼 멋있게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조선을 아크를 그리는 데는 세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지점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보조선 3개를 일단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다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기다 오버랩해서 아크를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뭘로 그리냐면 폴리라인으로 그립니다. PL 리턴 스타트 포인트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옵션 아크를 그릴 거야. 리턴 스페이스바. 그러면 옵션이 쭉 나오는데 아크는 세컨드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S 여기를 찍고 엔드 포인트 여기를 찍어주면 아크가 그려져요. 그리고 계속 아크죠. 아크인데 이번에는 세컨드 포인트 S를 치고 리턴. 그러면 이 부분을 지나는 아크를 그려가 이제 여기입니다. 조금 다르죠. 뭐 관계없습니다. 다시 세컨드 포인트 여기를 지나고 여기서 끝나는 아크를 그려. 다시 스타트 세컨드 포인트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아크를 그려. 다시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엔터를 쳤군요. S를 쳐야 되는데 할 수 없죠. 뭐. 다시 PL from point 아크 세컨드 포인트 여기를 지나고 또 세컨드 포인트 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인 그리고 다시 S 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인 아크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폴리라인으로 그려졌어요. 이레이저 얘를 이제 지웁니다. 이 보조선들은. 그리고 얘도 지웁니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이렇게 떨어진 게 싫으니까 저장을 해줍니다. 조인을 시켜줍니다. PE 일단 셀렉트 오브젝트 했어요. 조인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다 이 선을 연결해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명령이 끝납니다. 이렇게가 지금 조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붙어라. PE 폴리라인을 선택해주고 조인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X 여기까지가 조인입니다. 얘는 안 붙었죠, 그죠? 얘는 안 붙여야 됩니다. 이레이저 얘는 지워버립니다. 됐죠? 카피 이레이저 얘 지웁니다. 얘도 지웁니다. 카피 이 선을 여기다 해주든가 카피 이 선을 여기다 해주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홀수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홀수로 그린 겁니다.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카피 얘를 기준을 이렇게 하면 코일이 홀수 5개가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트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코일이 그려졌습니다.